네, 2023년 7월 3일 월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소 강한 시원한 장대 양봉이 출연했습니다. 제가 6월 30일에 태세 전환 이 크로스 자리 저점 투매가 나올 듯한 이 자리에서 크로스 자리가 찍고 터닝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태세 전환이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끼리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제가 잘 하지 않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때 공포감이 어느 정도 느껴지셨는가를 여쭤봤더니 이제 0에서 100점까지 했을 때 대략 50에서 70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지 않은 공포감을 느꼈겠구나. 원래 이제 저희 방송은 일단 일반 개인들보다 조금 더 내성이 좀 강한 시장 하락장 다 보고 급락장 다 보고 폭락장 몇 년 동안 다 보고 왔던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대체적으로 좀 더 강성이 많은데 그걸 고려했을 때 개인들 생각보다 꽤나 공포감 작지만 22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이 정도 하락은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떨어뜨려도 외국인들이 원하는 성과를 좀 달성한 것 같다. 개인들 외국인 팔에 붙은 개미를 잘 떨궈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서 태세 전환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 사이의 갭 상승은 이제 나스닥 효과였던 거고 나스닥이 생각보다 강했어요. 이제 애플이 3조 달러 시총을 돌파하면서 기술주들 상승에 나스닥도 지금 갭 상승에 1.5%좀 올라갔죠. 그래서 그 효과를 좀 같이 본 것 같은데 음, 일단 시원한 장대 양봉으로 하락 추세 돌파는 맞습니다. 여기 하락 추세 돌파는 맞죠. 예, 누가 봐도 이제 요 구간 제가 이겨내시라 말씀드렸던 언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현금화도 좀 더 위에 올라왔을 때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겨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차피 필요한 조정 구간이었고 근데 이렇게 확실하게 돌아서는 모습이 된 거예요. 주로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일단 중소형주들보다는 대형주 시총을 진짜 잡아 끌고 올릴 수 있는 종목들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카카오, 네이버,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가 완전히 삼성전자 거래 대금의 3배 이상으로 오늘 완전히 시장을 주도 장악했습니다. 대형 쇼커버링이 좀 나오면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 상승을 급등을 만들면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찝찝한 구석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오늘 마감 방송 올리기 전에 올렸던 장중 방송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장중 오전장에 대한 체크를 제가 잘라서 올려놨는데 보통 이런 날 많이 없죠. 장중의 변화가 분명히 특이했다라는 거예요. 크고 특이했다. 그게 바로 개인들 콜옵션 매수였던 건데 보통 개인들의 콜옵션이 이렇게 대량 매수로 잡히면 일반적으로 상승에 대해서 반대 뭐 개인들이 상승 베팅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반대 쪽으로 다시 꺾일 것을 우려를 보통은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아까 전에 오전에 말씀드리면서 아니다. 이거는 상세한 내부적인 내용을 좀 봐야 된다. 이 콜옵션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올라온 건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올려드리면서 유튜브까지 올려드린 거잖아요. 근데 약간 과했어요. 오후장에 진행되는 상황이 조금 더 오버했습니다. 약간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예, 콜옵션이 특히 개인들보다는 외국인들이 조금 좀 과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뭔가 의문스러운 거래를 남기고 오늘 마감을 했어요. 즉 선물을 1조 원 가까이 1조 뭐 장중에 1조 1000억 넘어갔고 뭐 종가로는 8,800억 선이지만 어쨌든 1조 가까운 대량 매수. 요즘에 계속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했다 매도하죠. 외국인들이 선물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그게 지금 여기 밑에 있죠. 여기 밑에 외국인들이 지금 웬만하면 3, 4천억 이상씩 샀다 팔았다 해요. 굉장히 영향력이 큰 상태인데 어찌됐든 오늘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물 매수를 하고 개인들이 현물 선물을 대량으로 잘 팔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시원한 장대 양봉을 만들었는데 한 가지 개운치 못한 구석을 남기고 의문점을 남기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외국인들의 콜옵션 매도입니다. 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바로 직전 영상을 반드시 보세요. 이건 개인들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놨고, 자, 외국인들 144억을 일반적으로 팔았다고 하면요. 야, 이거 봐라. 개인들 어마어마한 쇼배팅이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콜매도가 144억, 100억 이상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가만히 뜯어 보니까 외국인들 오늘 보시면 계약 수는 5천 계약 넘게 매수입니다. 개인들은 좀 뒤집혔어요. 개인들은 원래 이게 매도였다가 어, 매수 계약이 늘어나면서 오늘 사실 품매도도 청산을 좀 하다가 익절 청산하다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근데 개인들은 사실 지금 상승 베팅을 같이 해주고는 있지만 내심 불안한 모습을 계속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 그러니까 계속 박스 베팅을 유지하고 있어요. 양매도 베팅. 예, 일단 얘는 아까 전에 오전 방송으로 일단 보시고 이따 다시 한번 보충해 드릴게요. 외국인 베팅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외국인이 좀 너무 수상해요. 외국인들이 일단은 선물을 매수하면서 대형으로 해지를 거는 포지션이긴 합니다. 이게 수급이. 이게 그래서 선물 상승과 옵션으로 해지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내막을 살펴보니까 조금 특이한 게 요렇게 지금 볼게요. 개인들 여기가 외국인들이라고 볼게요. 외국인들이고 여기가 등가라고 볼게요. 등가는 지금 현재 코스피 200 가격의 부근에 있는 옵션 선물 옵션 옵션을 얘기합니다. 옵션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등가가 지금 현재 코스피 200이 340 지금 343이야. 그러면 등가는 342.5를 얘기를 해요. 그럼 부근에 가장 가까운 거를. 근데 등가를 기준으로 개인들이 이 위에 여기를 외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밑에 내가라고 할게요. 이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옵션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해하실 거고, 여기 외가격에 가격이 싸죠. 가능성이 낮으니까. 근데 개인들이 여기다가는 대거 콜옵션 매도를 하네요. 여기다 콜 매도를 대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사분할로 좀 뚜렷하게 지금 나뉘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외국인들이 외가 콜 매수를 하네요. 주로 이거 완전히 사분할해서 뚜렷하게 지금 나뉘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다소 가격이 비싼 것들 이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콜옵션의 매도를 외국인들이 하고 있어요. 이거 다른 색깔로 한번 볼까요? 콜 매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식하시는 분들도 이해하셔야 돼요. 시장의 지금 방향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콜 매수를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 외국인들 이거 완전히 지금 특이하게 나뉘었어요. 구간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외국인들 여기 등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등가 부근이에요. 정확한 등가는 아니에요. 등가 부근입니다. 그냥 보기 편하게 그냥 4분할로 나눈 거예요. 등가 부근. 네. 등가는 아니에요. 등가 부근에서 딱 등가에서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외가와 내가가 이제 갈렸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쉽게 그냥 이렇게 표로 설명드린 거고 이렇게 써드린 거고. 자,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지 좀 볼게요. 외국인들은 지금 9월물을 매도로 바꾸는 척하면서 지난주 수요일인가쯤에 대량 매도를 통해서 위클리 옵션 전날에 대량 매도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9월물을 잠시나마 하방으로 바꿨습니다. 계속 상방을 유지하다가 롤오버를 해가면서까지도 6월물을 9월물을 롤오버를 해가면서까지도 상방을 유지하다가 그날 하루 매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3일 동안 연장 매수했잖아요, 선물을. 자, 이게 약간 페이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을 충분히 흔드는 목적으로 30일에 흔들었다가 개인들 떨궈내고 다시 매수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대량 매수를 유지하면서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이런 구조로 가면요, 외국인들은 얘를 포기를 해야지만 상승으로 강하게 갈 수가 있어요. 얘를 손절이든 익절이든 해야 돼요. 콜 매도 부분을. 얘가 계속 지금처럼 대량으로 오늘 144억 매도 할 정도로 얘를 빼고서도 한 150억 될 거예요. 그러면 대량 매도를 콜 매도를 유지하는 이상 시장이 편하게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여기서 손절이든 익절이든 외국인들이 당장 내일이라도 이거 외국인들이 하루아침에 뒤바꾸는 거 자주 나왔어요. 그렇죠? 과거에도 경험 있으시죠? 많이 보셨죠? 외국인들이 한쪽으로 옵션을 100억 이상 했다가 다음날 다시 매도했다고 환매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손절이든 익절이든 해주면서 얘를 유지한다면 대량으로 오늘 콜매수 계약수로는 콜매수가 엄청 대량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콜매도가 144억이어도 계약수로 따지면 매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가 청산이 된다면 아이고 지금 다 지워졌네.
다시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경우에 급등이 나오는 구조로 갔을 때 외국인들이 유리합니다. 자, 다시 지워져서 다시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여기 외국인, 개인, 여기가 개인들이 콜 매도, 여기가 외국인들이 콜 매수. 자, 등가 부근 기준으로 여기가 외국인들이 콜 매도, 여기가 개인들이 콜 매수예요. 자, 개인들은 비싼 콜을 샀기 때문에 사실 올라가는데 힘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 퍼센테이지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은 익절을 보통 많이 합니다. 조금만 올라가도 개인들은 요거는 익절해서 금방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매매를 많이 해요.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의 콜 매도가 없어지느냐예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얘를 가지고 외국인들은 잡아먹으면 대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0.2짜리가 2가 되면 10배를 먹는 거예요. 그쵸? 20이 되면은 100배를 먹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외가격 매수까지 노리려면 시장은 단기에 급등이 나와줘야 돼요. 급등이 아니라 폭등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런 형태로 가면서 이렇게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얘를 페이크로 나중에 줄이고자 한다면, 그래서 외국인들을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왜 이렇게 늘렸을까? 물론 개인들 요걸 유도를 하면서 늘렸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요 부분에서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앞으로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하고 모레.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이거를 사실 콜매도가 바로바로 이걸 듣자마자 아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제가 지금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공부 누적이 좀 됐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계속 계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다 몰라요. 누구나 다 몰라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거든. 오늘 옵션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웬만한 이 지금 구조에서 외국인들의 매매 관점 이해하는 거 진짜 최고 난이도예요. 오늘 지금 유튜브 채팅 남겨주신 분들 중에 뭐가 뭔지 혼란스럽네요 옵션이라고 적어주신 분 계시잖아요, 처음처럼. 근데 맞아요, 진짜 어려운 날이었어요. 아니 개운하게 상승을 했는데 내막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살펴봐야 돼요.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에 나스닥 영향 없을 때 외국인들이 그리고 개인들이 이 콜 외가격 말고 내가격 부분에 있는 포지션을 바꾸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이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콜매도 외국인들이 포기한다 그러면, 포기를 한다, 손절이든 익절이든 포기를 한다 그러면 저 위로 달리기가 쉬워집니다. 이렇게 현물에서는 지금 요거 기다리면 좋잖아. 이거 갑자기 나오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시원하게 해결되는 거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그 뒤에가 좀 우려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아니라면 계속 그게 방해가 될 거예요. 방해가 될 겁니다. 어쩌면은 지금 개인들이 아직도 양매도거든요. 그래서 양매도 이 구간이면 변동성이 개인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크게 하락하거나 크게 상승해야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나머지를 먹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에 취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변동성이 아직까지도 오전에는 이제 상방으로 취약한 쪽으로 가나 싶었는데 다시 양쪽으로 여지를 남기면서 끝났습니다. 찝찝한 장대양봉이에요. 뭐 이런 시원한 장대양봉이긴 한데 개운하지 못한 찝찝한 장대양봉을 남기고 갑니다. 오늘 마지막에 외국인 선물 매도 줄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중간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FOMC 의사록 공개 수요일에 있습니다. 나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월 의장은 2% 물가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금리 인하로 전환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2번 정도를 해야 적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금리 한 번은 하고 한 번은 데이터를 좀 살펴서 2%에 근접하면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시장은 7월 달에 있는 금리 인상 확률 84% 넘어갔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나스닥 올라가는 거 보면 폼이 그렇죠. 7월 달에 있는 금리 인상은 이미 확률이 너무 높은 걸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월 인정. 하지만 다음번에는 인상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금요일에 PCE 물가지수가 애초에 목표량인 2.2%대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물가는 잡혀가고 있거든요. 물가가 잡혀가고 있는데
계속 2% 고집해. 아니 지금 달성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달성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차츰차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물가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인하가 나왔어요. 라면이나 과자값 뉴스 보셨어요? 물론 반강제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물가가 잡혀요. 알게 모르게 우리도 잡힙니다.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될 건 디플레이션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물가가 떨어지는 거. 그거는 좀 너무 간 얘기라서 일단은 지금은 물가가 잡힌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된다가 되는 거예요. 중국도 지금 오늘 지표 발표를 통해서 경기 둔화가 이제 끝났고 경기 확장이 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나왔잖아요. 지금 이 분위기에서 금리 두 번 인상은 찬물입니다. 빨리 한 번 인상은 시장이 인정하니까 두 번째는 물가 인정하고 금리 인하 관점으로 넘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추구하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바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장기 우상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상방개미들이 생겨가지고 달라붙어 있어. 떨궈야 돼. 어떻게 떨궈? 위아래로 강하게 미친듯이 자기들의 역할을 뽐내는 겁니다. 대량 매수해서 끌어올렸다가 대량 매도해서 끌어내렸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대체 알 수가 없게. 개인들 머릿속을 막 혼란스럽게 막 흔들어댑니다. 어지럽게 만들어요. 토할 것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30일, 29, 30 하고 7월 3일 하반기 시작 오늘 극단적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과 비교할 건 아무것도 아니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정도면 최근에 나온 변화량 중에서는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뭐 변화량 뭐 적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약간 오늘 요약하자면 외국인들에게 의문점이 있는 찝찝한 상태에서의 개운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돌파 장대 양봉이다라는 거예요. 원래 돌파 장대 양봉은 시원하게 개운하게 나와야 되는 게 맞지만, 그래서 나머지는 내일 살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예. 나머지 파생 수급, 옵션 수급은 내일 외국인들이 전환을 하는지, 또 내일 선물 오늘 대량 매도 3일 동안 대량 매수한 거 내일 또 다시 던져버리면서 또 흔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스닥 영향이 없기 때문에 나스닥이 추가 상승을 크게 보일 수 있으면 갭 상승해서 지난번처럼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나스닥이 물론 선물 거래는 이렇게 해요. 자, 선물 시간 오늘 외국인들 어디다 써놨지 제가? 여기 선물은 아무리 조기 종료하고 오늘 내일 휴장이라고 하더라도 선물은 2시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야간 선물이 바뀔 수 있어서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한적이죠. 예. 평소보다 거래는 더 줄 것이고, 그렇죠?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갭 상승 확률이 평소보다는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예. 하여튼 요것도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태세 전환 얘기에서부터 지금까지 풀어왔고, 금요일에 이제 아침에 빠르게 흔들고 추세대 정점 크로스라인 짚고 돌아올리면서 태세 전환 말씀드렸고 다 정리하는 거죠. 그 이후에 나스닥 영향보다 추가 급등하면서 하락 추세를 완전히 돌파에 성공했지만 콜옵션 쪽에서는 약간의 의문점을 가지고 개운하지 못한 장대 양봉의 모습 다시 한번 정리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뭐 현물 선물 쪽으로는 거의 금요일까지 개인들 투심 다 뒤집어놨어요. 그리고 그런 쪽으로 확인되고 있죠. 대량 매도를 통해서 개인들 심리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내 계좌를 쳐다보기 어려운 개인들이 지금 계속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개인들의 매도를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콜옵션만 찝찝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수급 이렇게 확인됐고, 수급 추세 위클리 옵션은 개인들이 양방으로 전개가 다시 됩니다. 개인들이 양방이 아니었다가 다시 양방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위클리 옵션은 아직 월요일이라서 내일 수요일 화수 정도에 다시 변화를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금융투자가 양매도로 보가 박스로 만들면서 약간의 방해 요소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이랑 좀 상황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오전의 상황은 이제 카톡방에 올려드렸고 하니까 그것도 체크하시고요. 장중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7월물 옵션 요거 다 의문점. 결국에는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네. 금융투자가 양방으로 약간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의문스러운 거래를 한다면 금융투자에 집중을 해줘야 돼요. 원래 옵션은 금융투자가 셉니다. 예, 금융투자가 이겨요. 금융투자가 이길 확률이 높아요. 잘해왔어요. 그래서 금융투자가 양방이니까 현실적이에요. 즉 어우 뭐야 갑자기 두꺼워졌어. 즉 개인들이 이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면 금융투자가
이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칭은 사실 외국인들은 별도고 어떻게 보면은 개인과 금융투자의 싸움이 돼버렸어요. 근데 금융투자가 승률이 높아요. 95대 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90대 10?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90대 10이라고 보자. 예. 5까지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금융투자가 이길 확률이 높다면 변동성을 강하게 줄 텐데 위냐 아래냐죠. 근데 솔직히 장대 한번 났으면 위라고 생각을 하면서 봐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파생반에도 일단 오늘 아침에 급등 시작을 했으니까 나스닥이 급등 시작을 했으니까 일단 저항대에서 한번 꺾이는지 보자. 일단은 숏으로 보되 30분 동안 유지하면 커트하고 스위칭 포지션 봐야 된다. 물론 너무 아침에 빨리 달려서 매수 기조를 유지하되 타점이 정확히 잘 나오진 않았어요. 보시면 제가 라인 잡아드린 거에서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 구간만 터치하다가 왔잖아요. 파란 선을 기다리면서 마중 나가다가 말았어요. 충분한 기회. 일찌감치 여기 기회 줬으면은 잡았을 겁니다. 롱으로.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기서 박스로 강하게 붙들고 있으면서 개인들을 더 이 가격에서 매도를 많이 하도록 받아냈죠. 즉 상방으로 보는 게 현실적이긴 해요. 그래서 옵션에서 콜옵션에서 내일 의문이 풀리면 그냥 상방으로 보시면 돼요. 상방도 과격한 상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보시면 됩니다. 남은 거래일 7월물 8거래일밖에 안 남았어요. 8거래일 동안에 한 3, 4일만 장대 항복 나와도 완전히 급이 달라져요. 이런 식으로 남은 거래일 동안에 한 3, 4일만 땡겨놔도 미친듯이 올라가요. 8거래일 동안 이렇게 땡겨놔도. 하방으로 언더슈팅은 이제 당장은 고려하지 말자고요. 나중에 콜매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나서 변화가 됐어요. 변화. 제가 관점은 변화, 태세 전환 이후부터는 관점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존의 여기랑 6월 30일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특히나 오늘까지 합쳐서 상반기 마지막 날과 하반기 처음 날에 완전히 뒤바뀌었으니까 반드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시장은 업데이트가 중요해요.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과거에 A라고 해도 현재는 B로 바뀌는 그런 게 바로 이 시장입니다. 금융시장입니다. 현물에서는 에코프로가 오늘 거래대금 2조 5천억으로 삼성전자의 3배가 넘어간 것 같은데 고가 돌파하면서 쇼커버링이 좀 강하게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2차전지주들 에코프로 BM이나 다른 것들은 많이 못 따라온 것이 에코프로만 고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해서 공매도, 기존의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쇼커버링 힘이 강하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100만원 가능성 여부가 생겨났네요. 그래서 라운드 피겨 자리까지 가면서 쇼커버링이 지속된다라고도 생각하면서 보되 솔직히 조금 이제 이거는 이제 개별적인 영역 같아요. 그거는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쇼커버링은 뭐 어떤 판단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냥 위에 호가 생기면 그냥 강력하게 잡아먹어 버려요. 그래서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 두산 에너빌리티, 전에 두산중공업을 그 쇼커버링을 활용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수익을 크게 냈던 거거든요. 비슷한 관점이고 더 센 거예요. 여기서 공매도 쇼커버링이 강하게 나올 때를 이용해서 우리가 익절하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근데 쇼커버링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다시 공매도가 늘어나요. 일단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이렇게 늘어나는 숏들이 못 버티는 거기 때문에 손절이 나오는 거예요. 쇼커버링은 손절입니다. 손절 나오고 다시 위에서 재매수 관점이에요. 재매도 관점입니다. 외국인들은 아마 에코프로 BM은 지금 쇼커버링이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거의 다 에코프로가 언제 쇼커버링이 마무리되고 다시 공매도가 시작되는지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그냥 약간 정상 패턴은 아니에요. 쇼커버링이 나왔다라는 거는 일단 시장에서 좀 극단적인 움직임을 이어간다라는 거니까 뭐 요거는 이제 개별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인적인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쇼커버링이 언제 끝날지는 보통 이제 9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라운드 피겨 자리에서 보통 한 번씩 출렁임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조하시고 일단 외국인들은 공매도 가진 거 많았는데 일단 커버가 좀 나왔다. 커버가 나오면서 위에서 다시 공매도를 할 것을 준비할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뭐 요 정도. 오늘 좀 많이 길어졌는데 오늘 워낙 어려운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파생 시장에 대한 생각 없이 현물만을 이제 트레이딩하는 경우라면 솔직히 고민할 거 없는 장대 양봉이에요. 오늘 수급 내막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매매하면 그냥 편한 장대 양봉이죠. 대형주 상승했네. 대형주 상승하면서 야 돌파했네.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는데
파생을 좀 디테일하게 파보면은 오늘 좀 개운한 상승이 아니네, 이렇게 장대 항목을 보였는데도 찝찝한 구석이 있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 바로 그게 커버가 되면 내일 바로 다음날 커버가 되면 조금 편안하게 이제 다시 고가 돌파, 저기 뭐야, 정고라 추세 돌파 하러 도전하지 않을까, 추세대로.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게 콜옵션이 전환이 되면서 약간 손절이 나올 수가 있고 익절이 나올 수 있는데, 아마 내일 아마 흔드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도, 갭이 많이 안 뜬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체크해 볼게요. 네. 오늘 좀 길어졌습니다. 좀 너무 어려운 날이었어요. 어, 저도 이제 설명을 해서 풀어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똑같은 시장, 파생 시장에 대해서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나는 이해 못하겠는데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고 제가 말씀드린 요약적인 내용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옵션 부분에서 처리가 되면 급등이 나오는 구조다. 개인들이 변동성에 취약하다. 개인들의 변동성이 취약한데 양쪽으로 취약하다. 양쪽으로 취약하지만 오늘 나온 태세로 봤을 때는 윗방향을 콜매도 쪽을 죽이러 갈 가능성도 꽤나 높아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일 다시 상황이 바뀌면 최대한 쉽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내용이어서 좀 길어졌고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 TV 및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같이 들어오셔서 톡방에서 공부하실 분들 연락 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수고하셨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